우리가 보통 할 때 저거 카피했어, 저거 모방했어, 이렇게 폄하하거든요. 저도 그래왔고, 저도 그렇게 또 당하기도 하고, 그 모방한 건데, 오늘 모방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실크로드 여행 중에 둔왕을 갔었어요. 둔왕을 딱 간 순간에 석굴암이 거기에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거기는 돌로 만든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막지대라 습기가 없어서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석굴암 같은 불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 석굴암이 어디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석굴암은 누군가가 둔왕에 있는 그런 불상들을 봤을 거고 그림을 그려갔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동굴에다 흙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화가나무에다가 만든 거지. 자, 모방한 거예요. 모방하지 않고서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갖고 싶은 TV가 삼성, LG TV라네요. 삼성, LG TV래요. 근데 우리 때 가장 갖고 싶었던 TV는 우리 어렸을 때는 동남 샤프였어요. 동남 샤프. 그러다가 어느 날 소니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소니 TV 있는 집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아, 그 집 소니 TV 있어? 근데 삼성이 뭘 하기 시작했냐? 베끼기. 모방을 따라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 말하기를 소니 따라하기를 계속 카피를 하는 거야. 모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야, 우리 100년이나 지나면 이 소니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랬대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20년 만에 20년 만에 따라잡고 더 월등한,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어느 세계를 만들어낸 거지. 자, 뭐에서 시작했죠? 모방에서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도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 아, 정말 이 사람 멋지다. 스승으로부터 사랑받고 외할머니한테도 인정받고 엄마한테도 인정받고 또 그것을 스승한테 칭찬받고 또 기도할 때마다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그럼 이런 디모데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다른 말로 그냥 오늘은 쉽게 모방했다. 외할머니가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태도를 모방했을 거예요. 따라하게 했을 거예요. 그 할머니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엄마가 모방을 했고, 손주는 외할머니도 봤고 엄마도 봤으니까 요 두 개를 따라했겠죠. 그 따라하는 걸 그대로 또 스승한테 따라했겠지. 모방했겠지.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청년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저는 디모데예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스승이 하는 말이거든.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예.
4절. 또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 그대 보고 싶어. 정말 만나고 싶어. 얼싸안고 싶어. 눈과 눈을 보고 싶고 가슴과 가슴을 마주하고 싶어. 스승의 가슴에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스승이 제자들 이렇게 칭찬합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은 어디서 모방했냐, 어디서 본받았냐, 어디서 따라 배웠냐.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디모데의 가계를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착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은 외할머니로부터 본받은 거야. 엄마로부터 본받은 거야. 우리 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이 있어야 돼. 이렇게 옷 만들 때 옛날에 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본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렸단 말이야. 요즘은 이제 본이라는 말 많이 안 쓰고 뭐 모델이다, 멘토다, 상이다, 자아상이다 이렇게 많이 다른 용어로 쓰지만 같은 얘기죠. 자, 반복 내지는 모방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마트폰 그거 창조 딱 나올 수가 없잖아요. 뭔가로부터 모방해서 지금 뭐가 나왔다. 뭐 요새는 폴더가 나왔다. 모방하다가 나온 거라고요. 또 어느 날 자금성에 갔는데 자금성을 보는 순간에 우리나라 경복궁은 자금성이 어느 한 부분밖에 안 되는구나. 지극히 한 부분. 왜? 이방원이가 왔었거든요. 북경을. 그걸 보고 한 거예요. 보고 한 거예요.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시 말하면 모방한 거예요. 제가 만든 정원들, 심은 나무들, 건물 배치들 모방한 거죠. 어디 가서는 보고 들은 거죠. 책을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여행을 통해서든 들어서든 모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방한 거야 라고 할 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맞아. 나 모방했어. 모방했어. 그래서 마샤 그레임이라고 하는 여행 무용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 도둑질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 왜? 나는 플라톤의 생각을 훔쳐왔고 피카소의 그림을 훔쳐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모방해서 나는 내 새로운 춤을 만들어낸다. 피카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모방한다. 우리는 좀 수준이 낮으니까 모방부터 시작해야 돼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모방한다. 그러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위대한 작가는 훔쳐온다. 그래서 훔쳐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 모방은 카피는 금방 알아. 쟤는 뭘 카피했구나. 어디서 그냥 훔쳐왔고 모방했구나. 금방 아는데 정말 훔쳐온 사람은 도둑질 저 어디서 훔쳐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저런 생각을 저런 색깔을 저런 모양을 저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래 우리 무가탈 아비투스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운동을 했다. 그렇게 지적인 자본을 획득했다. 교양 자본을 그렇게 획득했다. 경제 자본을 그렇게 우리가 모방하는 거잖아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는 안 보이니까 예수를 잘 따라갔던 사람들을 또 따라가는 거야. 모방하는 거야. 자, 건강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 암을 저렇게 해서 극복했대. 그래서 저도 극복하는 거고. 우울증 환자들은 이렇게 극복했대.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저 집은 자녀를 저렇게 키웠대. 우리가 모방하는 거잖아요. 또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구나 라고 모방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삶의 질이 항상 모방하는 거죠. 삶의 질 퇴행, 모방하는 거죠.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또 다시 생각을 바꿔서. 요즘에 이제 명절 때 손주들이 왔는데 어린 손주 둘이 있어요. 하나는 기고, 하나는 배로 기고, 하나는 무릎으로 기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둘이 놀아요. 걔들 둘이. 근데 우리 본표님이 뭘 먹이면 서로 달라고 그래요. 서로. 근데 아이들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본받는 게 누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헬스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물 마시면 나도 별로 물 안 마시고 싶은데 어떡하죠? 가서 물 한 번 마셔. 또 그 사람이 끝나고 스트레칭을 하면 나도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뇌에 거울신경,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그렇게 하고 싶은, 본받고 싶은 뉴런이 있다는 거야. 신경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모방을 해요. 그 모방을 하다가 뭐가 새로워질 때 창조물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창조물이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똑같은 기구에 놓고서 인간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있는 데서 보여줘요. 이 물건을 먹는데, 먹을 수 있는 걸 먹는데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제끼고 그 다음에 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옆에도 문이 있어요. 이렇게 꺼내면 돼 그냥. 근데 침팬지는 그냥 딱 보더니 그냥 딱 꺼내서 먹는 거야. 그냥 딱 꺼내서. 근데 인간은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위에 물건을 치우고 문을 열고 손으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 그 두 개를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침팬지가 훨씬 낫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빨리 먹으니까. 그럼 왜 인간은 저러냐? 인간은 자기 창조력이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전부 다 침팬지가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을 한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서 침팬지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왜? 침팬지는 중간 과정은 다 무시해요. 따라하기 본받는 것은 모방하기는 다 무시해. 뭐만 하면 돼요? 결과. 뭐 하기만 하면 돼? 빨리? 먹기만 하면 돼. 근데 인간은 이 과정을 따라하기를 모방하기를 하면서 기술이 삶의 태도가 축적이 된대요. 기술이라는 게 어느 한 사람한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축적의 과정에 그래서 논문이 쌓이고 책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그 카피하는 실력이 옛날에 어때요? 이 따라하기가 모방하기가 약 2, 3세기 때에 둔왕에 있던 석굴염이 그 석굴은 어디서 왔냐? 간다라 미술에서 왔겠죠. 간다라 미술에 있는 그 석상은 어디서 왔냐? 그리스에서 왔잖아. 모방했잖아요. 동양은 상이 없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상이 있었잖아. 조각 상이. 그래갖고 이제 부처상을 만들기 시작하거든. 다 이게 모방이에요. 따라온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니까 약 몇백 년 지나서 온 거잖아요. 근데 1961년에는 뭘로 바뀌는 모방하는데 약 20년이 걸렸대요. 1961년도에는. 근데 1981년도에는 20년이 걸려야 이 모방이 되던 것들이 4년이 걸린대. 4년. 근데 1985년에는 몇 년이 걸리냐? 1년이면 된대요. 근데 제가 2004년도에 이 평화의 집을 지었거든요. 평화의 집을 지을 때 저를 그 전등 가게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조명기구 가게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조명기구를 데리고 간 사람이 어디를 갔다 왔냐면 밀라노 가구 박람회도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해 봄에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 아주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던 것이 그때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한 계절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미 카피해서 모방해서 청담동 시장에 전시된 거야. 그때가 2004년도니까 1980년 1년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6개월이나 3개월밖에 안 걸린 거지.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조명기구 사장이 한 달이면 카피합니다. 그러더라고. 한 달이면 카피합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모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래 만들었던 거에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터넷이 되고 카톡이 되고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의 뭐 남대문 시장에서 새로 만든 청바지가 그 다음날 아침이면 오전 10시면 북경에 나타난다며? 이 액세서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올린 거죠. 올렸는데 그냥 그 다음날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은 모방하기가 이렇게 빨라져. 그러니까 모방하기로 모방해서 이게 이제 창조잖아요. 이게 새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도가 늦어가지고 오히려 불안도 하고 이제 아예 감각도 없어. 뭐가 어디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냥 감각도 없어. 우리는 음식도 그렇게 바뀌고 옷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고 액세서리도 바뀌고 인테리어도 바뀌고 자, 삶은 미메시스, 모방입니다. 모방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려고 자녀들한테 근데 그 모방하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디지털 기계를 보여줄 때 모방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일방적 지시만 받아서 여기서 다시 나갈 수 있는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기잖아요. 그럼 아이를 안고 엄마가 또르르르 한다든가 밥을 먹여줘. 아이고 잘 먹어. 또 같이 눈을 마주치고 손뼉 짝짝꿍 도리도리 말을 하고 또 아이가 했을 때 따라하고 엄마가 말하는 거 따라하고 따라하기잖아요. 근데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라 하다가 막 A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야, 지금 관계를. 근데 엄마가 딱 멈췄어요, 딱. 하고 무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표정이 뭐냐면 아이가 굳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실험이. 그래서 디지털 기계를 어렸을 때 노출이 되면 사회화에, 상호작용에, 뉴런 발전에, 다시 말하면 나중에 모방해서 창조하는데 지장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디지털 기계는 가능한 한 적게 노출시켜라. 이분들의 얘기예요. 자, 삶은 미메시스입니다. 모방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지, 내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를 언제건가를 받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모방하는 거예요. 자, ALP 프로그램도 제가 창작이라고 말하지만 창작일 수가 없죠.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창작일 수가 없잖아요. 모방하고 또 융합하다가 먼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ALP 프로그램도 무엇을 모방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네 라고 해서 거기서 새로운 게 나온 거지. 처음부터 내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그럴 리는 없다. 아무것도 그럴 리는 없다. 자연이라도 모방했어요. 어느 날 벤츠 디자인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벤츠 하나를 하면서 거기에 달리는 푸마가 들어있다라고 그러더라고. 달리는 푸마. 그러고서 스케치한 거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정말로 달리는 퓨마가 옆 라인에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 하냐. 모든 디자인의 시작은 모방입니다. 그 모방은 어디에서 하는 게 제일 좋냐? 자연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도 모기나 뭐 독수리나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뭐 날개도 만들고 결국 그 창조도 어디요? 모방이죠.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어른 아이들이 모방을 많이 하고 잘하고 우리 소꿉장난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도리도리 속짝짝꿍 모방이잖아요. 또 우리가 아이들의 말을 모방하고 부모님들 서로 모방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자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모방하고 그래서 서민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방한 게 아닐까? 거꾸로 말하면 자 오늘 성경의 가장 멋있는 청년 디모데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런 믿음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스승님으로부터 스승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고 기도 속에 있고 보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이 다 외할머니로부터 본받은 거고 엄마로부터 본받은 거고 어떡하야 가장 질 좋은 삶을 가슴 뛰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예수한테 물었을 때도 강도 만난 자 이야기 하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인도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줬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라고 명함까지 줬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다시 말하면 모방해라는 거죠. 시를 배우러 가면 그냥 시를 많이 읽어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를 써와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써와라, 적어와라. 근데 시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소설을 배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소설을 써갖고 오라고 그러더래. 네가 좋아하는
감동되는 어느 구절들을 계속 베껴오라고 그러더래. 계속 베껴오라고. 근데 신경숙 작가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배웠대요. 뺏겼대요. 그게 모방한 거죠. 그러다 보면 네 글이 나올 거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피카소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미술 선생인데 그대로 그려라 했잖아요. 사진처럼. 거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저 서실에 나가는데 그대로 쓰래요. 그대로. 그대로 쓰다가 보면 나중에 나올 테니까 계속 그대로 쓰래. 자, 운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가 배우는 소학도 그렇고 모방하기, 따라하기 그것이 삶의 가장 기본이고 거기서 출발해야 우리들의 개성도 우리들의 창조도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더 좋은 모델을 찾아서 따라하는 것, 모방해보는 것, 삶의 질 향상의 필수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삶은 멀리서 가까이서 여행을 통해 책을 통해 내가 저건 모방해야 되겠구나. 저건 본받아야 되겠구나. 저건 따라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색깔, 바로 거기서 창조가 나의 개성이 나오는 게 아닐까. 처음부터 개성이 나오는 거 아니고 처음부터 창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새로움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방하다가 자 모방을 넘어서 이제는 피카소가 말한 대로 훔치는 거죠. 그게 바로 실력이다. 그 실력은 관찰에서 온다. 직관에서 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